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사장님과 사장님 부인, 사무와 일을 합니다. 식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밥을 직접 해서 먹더라고요. 첫날부터 더 먹어, 더 먹어, 더 있어 하면서 밥 먹는데 계속 정신없고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고 옆에서 자꾸 귀찮게 굴면 그냥 해주고 말아버리자 하는 성격이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숟가락을 들기도 전부터 더 먹어, 많아, 많이 했어 이러는데 솔직히 반찬이 제 입에 맞지 않아요. 저는 초딩 입맛인데 완전 어른들 입맛 반찬들이고 그 정도면 그냥 몸에 좋으니까 좋게 생각하고 먹자 하겠는데 정말 투정이 아니라 음식을 너무 못하세요.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심지어 같이 먹는 가족들도 맛없다고 투정 부린다고 맨날 욕해요. 정말 너무 맛없고 입에도 안 맞는데 자꾸 더 먹으라고 하고 그게 계속되니까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억지로 먹는 게 맛있어서라고 착각했는지 혼자 신나서 밥 먹는데 옆에서 조잘조잘대고 잠시도 조용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남편 욕, 자식들 욕, 자식들 직장 상사 욕, 며느리 욕, 손님들 욕 등 매일 똑같은 말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맛없는 밥을 억지로 그것도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매일같이 빼먹지 않던 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밥 다 먹고 나면 맛없는 밥 먹어줘서 고마워 라고 매일같이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맛없는 거 알면서 왜 가족들은 안 먹이고 저를 억지로 먹이는 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덜 먹었어요. 밥도 덜어 먹고 반찬도 억지로 다 안 먹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한 번은 먹고 더 먹어 하고 화장실 가길래 그 틈에 얼른 다 먹고 나갔더니 와서 보고는 너 더 안 먹었어? 내가 미치겠다 진짜 하면서 엄청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준 대로 먹고 더 먹지 않았다고 그런 거죠. 제가 덜 먹은 것도 아니고요. 너 때문에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해? 다 먹어 하면서 억지로 먹이고 배 아프다, 몸이 안 좋다, 입맛이 없다 하고 오늘 안 먹는다고 하면 세상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이 하루 종일 배고파서 어떡해? 밥을 왜 안 먹니? 하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간식을 먹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들 뿐이고요. 안 먹는다고 하면 핀잔 주고 눈치 주고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제가 계속 밥도 적게 먹고 반찬도 많이 안 먹으니까 점점 짜증내고 화내고 눈치 주고 평소에도 절 막대하더라고요. 참고로 보통 다들 먹는 대로 먹은 거지 적게 먹은 게 아닙니다. 전에 먹던 게 억지로 많이 먹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저한테 너 집에서 엄마한테 맛있는 반찬 싸달라 해서 가져와서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러고 제 할 일 했어요. 대답할 새도 없이 저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가끔 일이 바쁘면 밥할 시간이 없어서 시켜 먹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사무가 볼일 보러 나갔다 들어오면서 제가 밥 먹는 걸 보고는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처럼 엄청 비꼬면서 맛있냐? 맛있어? 나 농담 아니야. 집에서 반찬 싸워서 먹어. 이러길래 폭발해서 그날 사장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무가 집에 가서 제가 고기 해주면 많이 먹고 고기 안 해주면 조금 먹어서 반찬하는 게 눈치 보이고 힘들다 했대요. 고기 반찬 해주잖아요. 너 때문에 한 거니까 다 먹어 하면서 배부르다는데도 무슨 둘이 먹을 양을 억지로 먹여서 속도 안 좋고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고기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고기가 이렇게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전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냉정 상태고 억지로 먹는 중인데 그만두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일할 곳도 마땅치 않고 밥 문제 말고도 문제가 조금 많아요. 막대하고 개인적인 심부름 시키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일을 시켜요. 코로나 때문에 못 그만두고 있는데 일단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밥은 억지로 먹으면서 살도 찌고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분명 호들갑 떨고 난리치겠지만 극단의 방법으로 다이어트 한다 하면서 바나나, 토마토, 샐러드 등 제가 집에서 싸와서 다이어트 식품이다 하면서 먹을까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참고로 사장님도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아침 점심을 안 먹으면 어떡하냐면서 별 난리를 다 칩니다.
두 분 다 그런 마인드예요. 추가. 제가 원래 누구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편이 아니니 혼자 쌓아두고 있었는데 댓글 중 이응 기억이라는 말에 흠칫했어요. 네, 약국 맞습니다. 저도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봤어요. 체해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별로 입맛이 없어서요, 살 좀 빼려고요, 안 먹고 싶어서요 등 온갖 방법들로 표현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째려보면서 너 원래 많이 먹었잖아. 할 말이 없어서 이젠 그냥 그러려니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처럼 밥으로도 이렇게 괴롭히는데 다른 일은 더 심각한 거 맞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힘들지만 정말 큰 것들만 간추려서 말하자면 첫 번째, 약사 부인, 아들이랑 일하는데 아들이 아빠를 극도로 싫어해서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매일 소리 지르고 약 던지고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물론 그걸 저한테도 해요. 아들이랑 사모랑 성격이 비슷한데 자기 기분대로 막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심부름을 갔다가 길을 헤매서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걸로 욕하는 그런 식의 대우예요. 앞에서 말 못하고 들어가서 다 들리게 소리 지르면서 엄마한테 일러요. 약사님이나 제가 뭐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무조건 뒤에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결국 지금은 약사님이 그만 나오라 해서 안 나와요. 두 번째, 약사님이 엄청 깐깐하세요. 테이프를 살짝 삐뚤게 붙이면 그것도 못하냐고 엄청 짜증내요. 대걸레를 빨 때도 화장실 하수구 막힌다고 물 떠다가 밖에서 빨고 다시 물 버리고 해야 돼요. 평소에 제가 뭘 정리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앉아있다가 갑자기 뒷짐지고 일어서서 계속 쳐다보는데 정말 고문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손님이 와서 병원 가기 귀찮다, 힘들다 하면 제가 직접 병원 가서 처방전 떼서 가져와야 돼요. 심지어 전화로 약 지어놓으라고 하면 제가 병원 가서 처방전 떼고 약국에서 약 지어놔야 돼요. 하루에 기본 3번 이상은 이 짓을 해요. 네 번째, 손님이 약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우체국 가서 제가 보냅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기본 3번 이상 해요. 병원 가서 처방전 떼고 약 집으로 택배 보내고 약 보낼 때 약이라 하지 말고 다른 거라고 거짓말 하라고 해요. 다섯 번째, 주변 상가들, 가게들 제가 직접 약 배달합니다. 카드 주면 2번 갔다 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 집에도 배달해요. 퇴근하고 손님 집에 가져다 줄 때도 일찍 끝내주는 거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저희 건물 지하부터 위에 여러 층까지 관리비 받으러 제가 다닙니다. 로또 사오기, 통장 정리하기, 각종 심부름 등 제가 다 해요. 일곱 번째,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인사하는데 제가 건물 사람들이나 병원 사람들이나 손님들한테 친절하지 않다고 손님들 눈 쳐다보고 인사를 2번씩 하라고 하세요. 특히 손님들 처방전대로 병원에 갔다 올 때 예의 없게 하지 말라는데 저는 웃으면서 인사해요. 알고 보니까 사람빵처럼 주변 사람들, 손님들 수다 떠는 거 받아주고 얘기 나누고 그러길 바라는 거였어요. 여기가 온갖 진상 손님들 모임이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수다 떨고 하소연하는 거 맞장구 쳐주고 별의 별 부탁 다 들어줘야 하고 비위 맞춰주고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저처럼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대답하는 건 형식적이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해요. 여덟 번째, 물건들을 약국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약국 문을 열고 실외로 나가서 있는 창고 문을 자물쇠로 열고 또 문 열고 나가면 또 창고가 있어요. 그럼 또 자물쇠를 열어요. 거기 쌓여있는 물건들 매번 옮기고 해야 하는데 자물쇠가 낡아서 쇠냄새가 장난 아니고 비 오고 눈 오면 진짜 미쳐요. 하루에 기본 10번에서 20번씩, 약이 하루에 5번씩 오는데 매번 박스 뜯어서 창고에 버려야 해요. 아홉 번째, 약이 모자라면 약국끼리 서로 약을 빌리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빌리러 와요. 저희는 하루에 기본 2-3번이고 많으면 하루에 10번도 빌리러 가요. 많이 빌리면 다시 갖다 줄 때 한 번에 갖다 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 들어오면 하나씩 갖다 줘야 돼요. 빌려온 상대 약국에 미안하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제 배려는 전혀 없어요. 물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아요. 10번째, 막말하는 것도 심해요. 저 부를 때 야, 너, 쟤, 얘 이렇게 부르고 자기 기분이 안 좋거나 제가 실수하면 거의 벌레 보듯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러세요. 손님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저를 까내리려고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잘못이 아니어도 제 잘못으로 손님한테 마치 이르듯이 다그치고 두 분 다 평소에도 틱틱대고 짜증내는 게 일상인데
사무랑 약사님 서로 그러다가 매번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보면 성격이 원래 그러신 것 같아요. 11번째, 손님한테 제 잘못으로 떠넘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이고 얘가 아직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럽니다. 한 번은 진상 손님이 전화와서 반말로 자기 동생이 지금 갈 거니까 바카스 한 병 서비스로 줘 이랬어요. 그리고 약사님한테 말했더니 어이없어 하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그 진상 손님이 단골인데 왜 안 줬냐고 그랬더니 저를 가리키며 얘가 그랬지 뭐 이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12번째, 평소 말투나 성격 자체가 짜증스럽고 불만이 많은데 기분 안 좋을 땐 특히 더 막말하다가 자기 기분 괜찮아지면 다시 웃으면서 말 거는 것도 반복되니까 지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각이 없냐, 머리는 어디다 쓰냐 등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에요. 기분 나빠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예요. 13번째, 아픈 거나 의료 쪽으로 뭘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고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코웃음 치세요. 다른 후기를 보면 직원 할인도 해준다는데 그런 거 일절 없고요. 자기들끼리 하루에 몇 번씩 바카스나 비타500 이런 거 마시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14번째, 더운 여름에도 긴 바지만 입어야 해요. 약사랑 건물 병원 원장이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해요. 겨울에는 난방비 아낀다고 히터도 잘 안 틀어줍니다. 틀었다가 자기가 더우면 끄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시는데 저 겨울에 맨투맨 2벌, 잠바 1벌, 바지 2벌 입고 이래요. 15번째, 밥뿐만이 아니라 간식도 안 먹으면 되게 이해 안 된다는 듯 유난이라는 듯이 대해요. 계속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사무가 넌 안 먹지? 라며 핀잔 주면서 먹어요. 16번째, 사무랑 아들이 프로 불만러예요. 거짓말 안 치고 출근하면서 한숨 안 쉬는 날이 1년에 10번은 돼요. 매일 한숨을 푹푹 쉬며 짜증난다, 힘들다. 저한테 매일 하소연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혼잣말로 하는데 하루 종일 들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17번째, 전화 오면 전화기 전달받아서 받으면 되는데 제가 듣고 말 전달하고 대답해요. 비서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고 돈 주는 만큼 그냥 뭐든 시켜 먹고 싶은가 봐요. 18번째, 화장실이 푸제식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옆 건물 화장실로 가요. 갔다 오는 데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들이 또 엄마한테 다 들리게 제 욕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걸 어떡해요. 자기들은 큰 볼일 볼 때 집에 갔다 와요. 제가 불만을 가진 것도 아닌데 다른 데 갔다 오는 것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19번째, 자기들은 손님들 욕하면서 저는 다 받아주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진상 손님들은 다 주변 약국들로 안 가고 여기로 오네요. 손님들의 하소연, 막대함 이런 거 다 들어줘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20번째, 사무가 살에 예민한가 봐요. 저한테 가끔씩 너 살 빠졌니? 이러시고 마른 편인 제가 부러운 듯한 말도 가끔 하고 손님들한테도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이런 얘기를 엄청 자주 하시는데 살에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그러면서 제가 살 뺀다고 하면 왜 더 먹이는 걸까요? 21번째, 약국 할인도 심해요. 귀찮음은 저의 몫이죠. 그런데 제가 더 말을 안 할게요. 귀찮은 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거저거 별거 아닌 것도 제가 다 해야 돼요. 컴퓨터 업무 일이나 개인 핸드폰으로 하는 것 중 모르는 거 전부 다 제가 알려줘야 해요. 진짜 너무 귀찮고 짜증나요. 간략하게 쓴다고 썼는데 이 정도네요.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훨씬 많지만 너무 하소연, 불만 가지는 것 같아서 진짜 큰 것들만 썼는데 적은 것만 힘들었거나 아니면 점심 문제 하나만 그랬다면 끝까지 참았을 텐데 두 개가 겹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직하고 싶어서 매일 알아보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다들 힘든데 내가 너무 의지가 없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자존감도 낮아져요. 나름 표현한다고 하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그냥 무시하는 건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해요. 댓글들 보면서 많이 위로도 되고 생각도 많아져서 이제부터라도 할 말은 하고 제가 할 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멘탈 갑이거든요. 친구들도 참으면 병 된다 할 정도로요.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기혼자입니다.
시댁 얘기가 요즘 많이 보이기에 저도 글 한번 적어봅니다. 글을 쓰기 이전에 시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어이가 없는 것 투성이지만 시모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남편 또한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시모도 시부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시부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하시는 중이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부 빼면 문제가 없는 사이인지라 그냥 이런 시부도 있구나 하고 웃으셔도 되고 내일처럼 화내주셔도 됩니다. 세상엔 이런저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자 쓰는 글이니까요. 기억의 흐름대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 결혼식 당일에 집주인인 저는 살아보지도 않은 신혼집에서 뒤풀이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신랑이랑 저랑 싸웠으나 바뀌는 것은 없었고 친인척들 15명쯤 모여서 결국 신혼집에서 패백 음식으로 뒤풀이하고 자고 가셨습니다. 이때는 신랑 입장을 이해 못했으나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시부가 무대포라 소통이란 것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임신해서 입덧 중이었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굳이 시모께 냄새 엄청나는 음식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상황은 적지 않겠습니다. 시모께서는 제 눈치 보시고요. 결국 시부를 못 이기는 시부께서는 냄새 엄청 심한 시부께서 원하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전 그날 입덧 때문에 진짜 세상과 단절할 뻔했고요. 세 번째, 예전에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간다고 했더니 30대 초중반 미혼 시동생을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아버님, 아들을 장가 보내셔야죠. 저하고 같이 사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했더니 시모가 시부를 툭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2절을 차단해 주셨어요. 네 번째, 시댁 가면 시모께서 밥 다 차려주시고 설거지도 안 시키시지만 양심껏 제가 하기도 하고 신랑도 시킵니다. 5인 집합금지 전에 시댁에 갔는데 시모께서 체해서 속이 안 좋으시다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먹자 하고 시모께서 해두신 반찬 꺼내서 밥상 차려드렸는데 뭘 더 꺼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댁 냉장고가 3개라서 다른 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시모께 여쭤보았더니 시모가 일어나서 꺼내주셨습니다. 그걸 보시더니 이제는 시댁 와서도 네가 반찬도 하고 주방 살림이 어디 있는지 다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원래 남의 주방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했더니 뭐가 남이냐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모께서 왜 내 주방을 얘한테 얘기하냐고 같이 사는 당신도 모르면서 왜 며느리한테 그러냐고 하니 그제서야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다섯 번째, 제 아들하고 영상통화할 때마다 땡땡아,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랑 매일 통하고 싶어요. 그래라 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 영상통화합니다. 이틀만 지나면 재촉전화가 옵니다. 여섯 번째, 시댁 갈 때마다 하늘에 맹세코 빈손으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달 전 방문했을 때도 친정에서 비싼 선물 보내셔서 가져갔고 LA 갈비, 산삼, 당금주, 소고기, 과일 등 갖다 드렸는데도 니들이 다 먹고 가라. 둘이서 뭐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냐. 다음부터는 돈으로 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리 바라시는 게 많은지. 참고로 적지만 돈도 드렸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더 나열하자면 2박 3일감인데 상황을 자세히 적다 보면 누군가가 혹여 알게 될까 이 정도만 적습니다. 신랑도 시모께서도 실드 치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부께서 성격이 워낙에 핵폭탄급이신데다가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승질 먼저 부리시고 의사소통 안 하고 일단 들이대시는 통에 다들 두 손 두 발 들었지만 저 또한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닌지라 할 말은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며느리라고 조금 어려우신지 저한테는 승질을 덜 부리시더라고요. 시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긴 해도 그래도 아직은 참을 만한 정도라서 시댁 다녀오면 신랑이랑 소맥 한 잔 기울이며 잘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추가, 댓글 중에 남편이 중재 안 한다는 분도 있던데 아버지를 못 이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순둥이고 시부께서는 사납고 성질 더러우신 성격이라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사납고 성질 더럽다는 건 스스로 그리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는 않고 웬만하면 수긍하는 성격입니다. 반면에 제가 성격이 좀 더러워서 시부의 불의에 못 참는달까요. 본문이나 제목에 내용이 핵폭탄급이다 라는 말은 쓰지 않았는데 시부는 핵폭탄급이시긴 해도 제가 올린 에피소드는 그저 어디나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소소한 것들만 추렸어요.
큰 사건 말하면 제가 누군지 들통나잖아요. 댓글 중에 핵폭탄이 어딨냐고 하셔서 본문보다 센 몇 가지 썰을 더 풀어볼게요. 아군인 척하는 박쥐 같은 적군이 못 알아볼 만한 사건들로만요. 7번째, 저 임신했을 때요. 막달이었어요. 시모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신랑은 출근했고 저는 한참 몸이 무거웠던 그때 낮부터 술판을 버리시더니 친척 4분까지 저희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시모께서 몸이 안 좋으시기도 했고 저도 시댁 가면 늘 앉아서 얻어먹는 존재라 저희 집에 오시면 시모께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해요. 낮 술판부터 술상 다 봐드리고 했는데 이미 거하게 취하셨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시부께서 동서 자고 가시게 라네요. 어디서? 우리 집에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바로 신랑한테 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어디서 주무시고 가시냐고 하네요. 뭐 차에서 주무시겠니? 우리 집에서 라고 했더니 신랑은 정신이 가출되었고요. 신랑이 시부께 한마디 하면 시부가 노발대발 난리 나실 걸 알아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하루만 참자고 달래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말대꾸 따박따박하는 본성을 숨기고 살 시절이라 대꾸도 못했고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때라 지금처럼 못했네요. 그때 크게 싸웠어야 했는데 한이 됩니다. 8번째, 몇 해 전 시가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는데 문상객들 인사 나누다가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시사촌 시누이가 뒤늦게 왔는데 저랑 사촌 동서랑 셋이서 얘기 나누고 있다가 누가 가신다기에 인사하느라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저희 시부께서 시누이를 보시고는 아이고 땡땡이 왔냐 너 언제 왔냐 라면서 30 넘은 그것도 결혼도 한 시누이 엉덩이를 때리시는 것을 보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순간 얼음이 됐고요. 저랑 동서랑 눈 마주쳤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한동안 셋이 분위기가 싸했어요. 9번째, 제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는데 제가 가끔 사무실에 일을 하러 나가거든요. 급한 일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친정엄마께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사시는데 부랴부랴 오셔서 아이를 봐주고 계셨어요. 하필이면 그날 연락 없이 시부모님이 방문하셨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께서는 4시간 거리 타지에 사십니다. 제가 3시쯤에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시부께서 난닝구 바람에 소파에 누워 계셨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 계신데 난닝구 차림으로 누워 계시다뇨 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아마 대통령이 오셔도 그러실 듯해요. 뭐 이외에도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합니다. 아군인 척하는 박쥐 같은 적군이 내는 에피소드도 어마무시한데 썼다가는 바로 들통날까봐 못쓰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 글에 대리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지난 시절만큼 고구마로 살지 않아요. 원래 성격이 고구마도 아니고요. 저 땐 착한 척 했던 것 뿐이에요. 지금은 새 치열을 꾸준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꼭 할 소리는 하고 삽시다. 3번째 사연입니다. 제 엄마 얘기라 익명을 빌려 하소연을 좀 하고자 합니다. 결혼 전엔 안 그러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저한테 바라는 게 많으세요. 제가 지금 33살이고 딸 하나를 키워요. 남편이랑 맞벌이에요. 남편은 사업하고 코로나라 줄었지만 그래도 월 500에서 1000만 원은 가져다 줍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세후 월 350 정도 벌어요. 같은 회사 경력 10년 차예요. 남편이 지금까지는 코로나도 잘 버티고 벌어오지만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최대한 저축하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바라는 건 남편 돈으로 다 생활이 가능하니 제가 번 돈 350만 원을 엄마 용돈으로 주라 이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남편이 잘 버니까 저한테 월 500씩 달라 하셨어요. 저더러 40살까지는 그냥 있는 대로 써도 된다고 40에서 65세까지 일하면서 저축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본인을 달라 이거죠.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월급에서 월 50씩 아빠 엄마에게 각각 드립니다. 저희 아빠는 모아두었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본인 돈 더 얹혀서 저한테 주세요. 올해 1월 달에도 아빠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5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5월에 제 생일, 8월 사위 생일, 11월 손녀 생일, 외 명절 등등 아빠는 꼬박 챙겨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아빠는 더 못 드리는 게 죄송할 정도예요. 근데 엄마는 더 안 준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계속 무시하니 이제는 대놓고 야, 왜 안 줘? 이러진 않으신데 은근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압박을 줘요.
아빠, 엄마, 저 남편, 여동생 이렇게 5명이 있는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근히 저를 돌려가세요. 예를 들면 제 딸이 감기가 들어서 끙끙 앓고 있는 저한테 엄마 많이 아파? 하면서 이불 덮어주고 죽 떠먹여주려고 하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남편이 귀엽다고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이 어휴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33살보다 5살이 낫네 이러시는 겁니다. 즉 제가 불효녀라는 뜻이겠죠. 전에도 무슨 말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 딸이 너처럼 똑같이 커서 당해봐야 내 마음을 알겠지. 그때 가서는 너가 후회해도 엄만 이 세상에 없으니 후회만 남겠지. 있을 때 잘하라고 이런 식입니다. 또 비교도 엄청 하세요. 누구 엄마 딸은 2천만 원 턱 주더라는데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나는 뭐 입 다물고 있었지 등등.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올 신랑이 엄마 아빠 집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3천만 원 드렸잖아. 그건 뭐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나만을 위한 거였냐? 그리고 이 집은 어차피 내가 떠나면 네가 물려받을 건데 네가 미래에 너한테 투자한 셈이지. 나만을 위한 거였냐? 라는 말은 자기만 사는 집이 아니고 아빠랑 동생도 사는 집이라 자기한테만 해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원하는 건 오로지 자기를 위한 명품백이라던가 이런 걸 원하시는 거고요. 명품백 사드릴 수는 있죠. 근데 저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되려 용돈 50도 끊을까 생각합니다. 저축하거나 써야 한다면 차라리 아빠한테 몰빵 100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안 그랬어요. 결혼 안 한 제 동생한테는 안 그래요. 제 추측인데 엄마가 여태 했던 말들을 다 종합해보면 저는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러는 것 같아요. 내 딸이니까 어휴 우리 딸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앞서기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워서 남의 집 식구로 잘 사는 걸 보니 나도 보상받아야겠다 이런 심리 같아요. 이런 친정엄마 있으신가요? 계속 카톡으로 슬쩍슬쩍 사람 건드리시는 말 하시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추가 저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아빠가 남편보다 더 잘 버세요. 단지 저희 엄마가 좀 사치가 심해서 아빠가 돈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아빠가 내시고 엄마한테는 순수 용돈으로 월 300 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모자라다고 하십니다. 저희 어릴 때는 아빠가 엄마한테 돈을 다 맡긴 적도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돈을 한 푼도 모으시지 않고 아빠가 주는 대로 쓰셔서 아빠가 경제권을 쥐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이 여유로운데 용돈을 드렸던 건 엄마가 처음에 본인 달라고 하도 그러셔서 성에 못 이겨 드리기 시작했고 당연히 엄마는 아빠랑 같이 쓰지 않고 본인만 쓰시니까 아빠한테 죄송해서 똑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이건 남편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 월급이지만 전 결혼했으니 남편하고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저희 아빠가 남편 무역회사 차릴 때 경제적으로 또 인맥적으로 많이 도와준 게 있는데 엄마가 이것도 니네 아빠 도움 받은 거니 나한테 네 신랑 회사 지분이 있다 이러세요. 처음에는 남편 회사에 많이 찾아가서 직원들한테 내가 여기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네요. 직원들이 저희 남편은 대표님이라고 하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숨겼는데 남편 회사 이사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아빠한테 말했고 아빠가 난리쳐서 엄마 남편 회사에 발길 간신히 끊으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알아볼까 망설이다 본문에는 차마 못 썼네요. 저희 남편은 오히려 저희 엄마가 저런 발언들을 할 때마다 제가 분노하면 절 다독이고 그래요. 저희 집이 인테리어 엄청 크게 돈 들여서 할 때 남편이 아빠한테 엄마 있는 앞에서 3천만 원 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난리였어요. 아빠한테 주고 자기한테는 안 줬다고 서운하다고요. 남편이 아빠한테 사업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자주 만나고 친해요. 사실 저희 아빠도 같은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더더욱 저희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엄마는 그나마 아빠가 경제력이 있기에 무서워해서 단톡방에서는 돌려가기, 은근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기 등으로 끝내는 편이고 돈 달라 같은 직접적인 건 개인톡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톡을 아예 무시한 지 오래고요. 남편 톡은 제가 차단해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한테 말 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가족 단톡방이에요. 또 단톡방을 유지했던 건 그나마 엄마가 저런 발언들을 하시는 거 외에 나머지 대화들은 워낙 화기애애하고 애기 사진들 공유하고 그래서 냅둔 건데 좀 강력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주는 용돈으로 제가 뭘 할 건 아니지만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서 아빠도 용돈 줄이시라고 해보려고요. 아빠가 모든 사정들을 다 모르시는데 말하려고요. 저는 엄마에게 드리는 월 50 완전 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톡방에 남을 테지만 남편은 단톡방을 내보내고 그냥 입 꾹 닫고 있으려고요. 엄마가 어떠한 말을 해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무시로 대처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진짜 저도 나가버리던지 해야겠지요. 참고로 시댁은 잘 살아요. 두 분 다 안정적으로 일하시고 저의 집 마련할 때 그래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하시는 거라고 시아버지께서 6억 지원해 주셨어요. 그거랑 저희 아빠가 나머지 해서 집 얻었어요. 저희 아빠나 시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려고 해요. 유독 저희 엄마만 그렇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